네, 이번 동영상은 모스펫 소자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이고요. 원래 세 개의 강의를 모스펫에 대해서 할애하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수업에서는 모스펫의 아이온, 아이오프 커런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렸죠. 결국 아이온 커런트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혹은 아이온 오프 커런트를 어떻게 결정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안 드렸고요. 주로 아이온과 아이오프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것은 기존에 배웠었던 롱채널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디어란 IV 특성을 리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여기서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리니어와 세츄레이션에서는 각각 포물선과 그리고 상수의 드레인 값의 커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것의 개형을 그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현실의 디바이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교과서에 나온 65나노 IBM 공정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색으로 나타난 것이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상적인 식을 사용을 하였을 때 완터지는 식이 되겠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것은 많은 물리적인 효과를 고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측정값과 잘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그 효과들이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일단 저 온 커런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을 모두 다 VDD로 인가를 하였을 때 그때 얻어지게 되는 전류가 우리의 디바이스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전류 값이 될 텐데요. 이 값을 검은색 선과 파란색 선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파란색 선이 현저하게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비이상적인 넌 아이디어란 이펙트 때문에 온 커런트의 감소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전압 게이트와 드레인에 모두 다 VDD를 인가하는 것을 아이온 커런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온 커런트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었죠. 아이온 커런트만 우리가 원한다면 물론 이 그 소스와 드레인 사이를 아주 좋은 도체로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랜지스터, 스위치이기 때문에 오프일 때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게이트 전압에는 0V를 인가하고 드레인 전압에는 여전히 VDD를 인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모델에서는 물론 이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0이라고 나타나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작긴 하지만 0이 아닌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I off current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인버터를 만들었을 때 NMOS를 기준으로 해서 인풋 전압이 로우고 아웃풋 전압이 하이인 경우가 고려가 된다면 이것이 이때 나타나는 그 전류가 바로 I-OFF 전류일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버터에서 NMOS가 I-OFF의 커런트를 리키지 커런트를 흘리고 있다면 결국은 그 스탠바이 상태에서도 파워 컨섬션이 VDD 곱하기 I-OFF 커런트만큼의 파워 컨섬션이 스태틱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현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많은 컴퓨팅 파워 입장에서 좋지 않게 동작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디바이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는 I-ON과 I-OFF를 하나의
2차원 평면상에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ID셋으로 표현된 그 아이온 커런트가 크고 I오프 커런트가 Y축이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 하단이 좋은 방향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테크놀로지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를 해보면 그것들은 다 아이온과 아이오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커브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X축에 있는 온 커런트는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져 있고요. Y축에 있는 오프 커런트는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소자의 스피드를 결정을 하는 I5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도 소자의 속도가 리니어하게 바뀌게 될 것이고요. 파워 컨섬션을 생각하는 I-off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로가리즘믹하게 익스포넨셜하게 바뀌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는 게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지만 이것이 각각에 대해서 올바른 스케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디바이스 옵션이라는 것을 나눠서 당신이 하이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리키지 커런트를 조금 더 허용을 하면서 하이 퍼포먼스 디바이스를 쓰고 만약 로우 파워를 원한다면 온 커런트를 조금 희생하면서 로우 리키지를 제공하는 로우 파워 옵션을 쓰세요 라고 이와 같이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상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반도체 공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텔의 32나노 공정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22나노 트랜지스터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VDD가 0.75V 정도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도 여기서부터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0.7V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게이트 피치라는 것과 L게이트 같은 것들이 소자에서 혹은 디자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온 커런트와 오프 커런트라는 것이 디지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겠고요. 이 오프 커런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아이디어란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급이 없었죠. 그냥 오프 커런트는 0이어야 됐는데 0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온 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좋은 식들이 있는데 그 좋은 식이 실제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앞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그래프가 아이디어랑 커브에서부터 더 작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어서 모스펫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